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칠성함의 매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이제 정말 2026년 병원형이 한 달 앞으로도 다가왔습니다. 네,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정말.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오늘 좀 드릴 질문은, 선생님 지금까지도 되게 여러 가지의 좀 이런 예측이라든지 예언들이 네네. 많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2026년 병원년 네.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구군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 또 네네. 보이시는 대로 또 한번 예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육식갑자가 돌아오면서 한 번씩 돌아오는 게 60,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딱 지구 한 바퀴가 돌아오는 게 육식갑자 60이에요. 해운년이. 근데 내년에는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올해 2025년 을사년에 병화의 불일에서 얼마나 핵 폭발하고 뭐 화산이 폭발한 데서 그게 적중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화의 불이 들어서 무섭다 해서 을신년에 을신스럽다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나라도 시끄럽고 정치도 시끄럽고 전 세계가 시끄러웠는데 내년에는 병오년에 병화의 불의 붉은 말에 해액 적토마의 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자, 병오년은 병이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야.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 태양 가까이 못 가잖아. 그 빛의 뜨거운 열기에. 근데 병화는 땅의 지지에 있는 불이 모닥불 용광로가 부글부글 타오르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병오년의 불이 두 개며 하늘의 불과 땅의 용광로의 불이란 말이야. 근데 올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내년은 이보다 더한 세월이 오는데 거기다가 내년에 겁재가 들었어. 해운년이 겁재가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없앤다. 쓸어버린다야. 그러니까 제2의 IMF 시대가 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병원년은 어떻게 살까? 난 지금부터 겁이 나. 그렇네요. 왜냐면 올 을사년 너무 심했잖아. 근데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나서 점점 모든 세계가 해마다 무서움을 주죠. 옛날에 예언가 적중이 뭐라 말을 했느냐. 지구가 망하고 멸망할 때는 물과 불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이랬던 예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 진짜 무서운 게 점점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어지고 그냥 봄인 것 같은데도 여름 됐고 여름인데 겨울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계절이 솔직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점점 물난리와 불난리로 난리라는데 자, 불은 태워버리고 네. 물은 꺼버려서 가라앉혀서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내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시기의 해운년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어때요? 왜 이렇게 불난리에 물난리 난리 났는데 그냥 총을 갖다 들이대고 싸우고 전쟁을 터뜨리고 너 나라가 좋냐 내 나라가 좋냐 경제가 삶이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있어요. 불에 타 죽느냐 내운을 어떻게 돌려서 내가 살아남느냐예요. 옛말에 전쟁통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데도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 걸려서 힘들 때 음식 배달인데 배달에 먹고 살았잖아. 네. 그런 식으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서 뭐가 돼? 무섭고 겁나니까 어떻게 성격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또 나이 좀 먹고 그러니까 충동 구매, 생각지도 않는 지출, 생각지도 않는 돈 낭비가 나도 모르게 불안하니까 막 사고 저지르고 보는 거야. 지출인 거죠. 그리고 또 너도 사, 나도 사. 그거 있잖아. 어둠의 손길 그림자. 야, 너 주식해봐. 야, 펀드 해봐. 야, 너 집 사봐. 이러면서 자꾸 옆에서 검은 그림자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하니까 나이 먹으니까 집이 없으면 안 돼. 뭐 내가 사업을 잘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총 재산을 앞뒤도 없이 경험도 없이 막 덤비는 거 있잖아. 뽕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기 맞고 돈 낭비돼서 지출해서 뽕하고 터지니까 병화에 불이 두 개의 불이 들어와 겁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충동구매 그 아까 그거는 돈이 낭비가 되니까 무엇을 해? 제발 뭐든지 내년에는 신중해라. 집중해라. 심중해라. 지출을 그만해라. 모든 확장들을 하는 걸 조금 더 3번 더 생각하고 해서 재정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가 살면서 이게 물과 불이 막 그렇게 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한다고 그걸 따라가면 안 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기운이 들어오고 힘든 해가 들어오니 아까 겁재 행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운 자체.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해마다 이제 구군에서도 보면 요게 이제 내년이 어떤 해라는 거 얘기해 줬고요. 내년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구군으로 들어면 불화 병화의 불이 일어나서 큰 불이 일어나는 해운년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자연재해를 본다면 큰 불, 화재, 화마, 산불, 화산 폭발, 지진, 폭탄, 전쟁, 칼부림 터지는 운세가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무슨냐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퍼지고 있죠. 오늘. 그거예요. 근데 그게 올해의 을사년과 다 병원년이 이게 뭉쳐가요.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내년에는 더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북한이 무서워. 요번에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미국하고 핵 미사일 폭발하고 핵 폭발한다고 무기 들고 나서 위압감을 줬죠. 선포했죠. 네. 자 미국 땅을 두고 어떻게 했어요? 이 북한에서 야 내가 이 핵을 날리면 전 세계 다 죽어 위협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어우 우리 전쟁 터뜨리지만 같이 갑자기 어떻게 해서 악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하고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그러니까 미국과의 타협도 있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타협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잘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냥 한 번에 쑥 날르면 끝나. 그래서 화마의 불이 있는데 나는 걱정이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도발적으로 우리나라한테 공격을 할까 저는 그게 최고 걱정이에요. 그게 왜냐면 제가 터지는 게 이게 뭔가를 우리나라로 던지고 터뜨려서 이 불이 일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꿈에. 그래서 내가 무서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동해로 던질지 어디 던질지 또 한 번에 위협을 주기 위해서 뭐 왜 있잖아요. 돌발적으로 왜 이렇게 뭐 날려서 막 위협감을 줬잖아요. 이거 분명히 올 거라는 게 나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화마로 터질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터져서 날라올 거와 저는 최고 많이 걱정스러워요. 근데 북한에서 뭔가 자꾸 준비를 해서 한 번 한다면 결국 한 번은 터뜨리는데 그게 병원년이 무섭다는 거죠. 전 진짜 무서워요. 병원년이 나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 내가 이거를 찍지만 걱정돼요.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조심스럽게 넘어가야 된다는 그것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내년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불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물 전쟁, 불, 바람, 구름 이게 진짜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자 자연 재해란 무엇이냐? 제일 무서운 게 바람, 태풍, 지진. 태풍이 불면서 바람이 불면서 다 날려버린다. 또한 하나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날 것이고요. 매몰. 이거 땅 꺼짐, 매몰, 지진 이거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해서 이게 깨지고 무슨 건물도 넘어지고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 우리나라는 좀 덜해. 근데 이렇게 베트남이 가든 저쪽 외국 나라 있잖아요. 거기는 침술의 물에 이게 날아가는 게
되게 심합니다. 근데 내년에 상당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비바람 또 그다음에 물, 홍수, 뭐 물난리, 그것도 침수, 막 이렇게 다 가라앉는 거, 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과 손해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있으라는 거죠. 물로 침수돼서 물에 빠져서 물을 죽어서 물로 침수돼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라짐. 일본이 지금 왜 땅꺼짐을 해서 침수되고서 가라앉는다 그랬죠.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난리, 침수, 침몰, 뭐 가라앉고 이게 뭐 되는 거 많잖아요. 물로 인해서 큰 홍수로 인해서 물난리가 있고 침수, 침물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산불, 거침없어요.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불로 인해서 가뭄, 불로 인해서 계속 타들어가는 거. 그래서 문화재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공장 아니면 아파트, 어떤 건물 자체들이 자, 올해 을사년에 병화가 들어서 을신스럽게 불난리로 무섭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불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타고 내년까지 또 간다는 얘기예요. 병원연에도 불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말 어떻게 견뎌내지 못할 만큼의 불로 인해서 문화재도 탈 것이고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불로도 인해서 모든 것들이 타고 넘어가는 그런 거. 거기다 뭐가 있어? 인명피해가 반드시 따라오죠. 그래서 일꾼들이 죽고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사람들이 날카롭고 무섭고 세상이 힘드니까 누구 말마다 이런 살인, 협박, 칼분, 왜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다 정신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것 또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뉴스화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인간들이 더 무서워. 칼부림, 네. 사람 죽이는 거, 살인, 이걸 밥 먹듯이 너무 심하게 한다는 게,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병원연에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게 또 지금 많이 정치 쪽으로도 많은 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나라의 이런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자, 우리 경제 이슈의 핵심으로 본다면, 구군으로 본다, 금전의 경제가 상당히 위험한 속에서 삽니다. 허리도 졸라매야 돼요. 경제, 뭐 대출이 많이 없고, 집 문제,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 돼, 집도 안 팔려, 집값은 올라가, 대출은 안 받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안 되니까. 그리고 공장이 문 닫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위기가 점점 오기 때문에 조금 웬만한 하청업체들은 문이 잠긴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경제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언제 풀릴까요? 물어봐요. 정말 언제 풀릴까 저도 궁금해요. 내가 아무리 이거를 지금 옛날에는 가난도 임금도 못 막는다 그랬어요. 왜 경제 위기를 임금이 어떻게 막을 거야? 이게 자연적인 세계적으로 움직여서 돼야 되는 건데 안 돼서 그런 항중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상가, 사업자 위기, 문 닫는 폐쇄되는 게 위기가 경제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거래에서는 금이,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 상승이 돼요. 금화가 상승이 돼서 올라갈 수 있고요. 달러가 상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식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엄청 망했잖아요. 근데 그 비슷했는데 비트코인에서 조금 살아나는 것도 조금 보이고요. 로봇 시대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장에 올라가서 주식은 로봇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그쪽에서 주식은 조금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달러나 비트코인이 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도 타협을 보지만 이런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런 쪽으로 타협을 봐서 공존을 해야 우리가 세계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좀 나가서 그런 나라하고 좀 공략을 해서 타협을 보면 조금 더 활성화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또 베트남 뭐 이런 태국 이런 데로 해서 새로운 중국도 이제 새로운 형태 통합을 해서 권위적으로 하거나 일본도 같이 이렇게 좀 풀고 가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면 국군이 그래도 조금 아주 불행이긴 하지만 불행이기는 기운이 하지만 그래도 감목에 경금이 있으니까 조금 융통이 돼서 우리나라가 회전이 돼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그게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막 무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어떤 일들을 그런 거 조금만 조심해서 넘어가면 되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국군으로 보면. 네네. 마지막 질문을 네네. 좀 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정치 쪽으로는 좀 어떤 부분이 좀 보일까요? 나는 좌파 우파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나는 정치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내년에는 이게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지만 자기 당들이 없어지는 사람도 많고 또 개인으로 내 거를 새로 도약을 해서 빠져나와서 내 당을 차리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건데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내년에 혼란스럽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내년 몇 월 달이죠? 4월인가 6월인가? 예, 그때 그거 이따 뺏어 넣어요. 4월인가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서 뜯어내는 격이 있어서 내년에 좀 많이 좀 시끄럽습니다. 정치적으로 인간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국회의 분들이 서로가 너는 너 나는 해서 서로가 헐뜯기, 그러니까 자기네 살기 정치판에 헐뜯다 보니까 누가 죽어? 민간인이 죽게 됩니다. 국민이 죽게 생겨요. 내년에 정치판 혼란스럽고 정치판의 위기가 많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저는 도대체 이러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혼탁 속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불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 감정 조정돼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정치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서 국민들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에 당대표들이 나오고 나면 조금 이렇게 흐름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는 흐름이 내가 나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지방선거는 내 지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터에 내 지방에 누가 당대표가 나올 것 잘 뽑아서 활동을 하다 보면 내 지역, 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는 게 아마 돌아오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지 수인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 네,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2020년 병원년이 또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과연 2026년 병원년 대한민국 국군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군이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국군요? 네. 참 요즘에는 다들 힘들다 하니 사실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네. 물론 여러 매체계에서 국군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답답하죠. 너무너무 답답하고 다들 이제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은 저희 고객분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 어렵다고 하세요. 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과연 은행에 돈이 돌아가나?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나라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IMF를 겪은 시대거든요. 저 같은 나이는. 네. 그렇지만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IMF가 끝나면 좋아질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사업할 때 요 고비만 잘 넘기자.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작년 힘들었어요. 올해 2006년, 26년 과연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그렇고요. 또 인간인 개인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이제 봐도 좁은 견해지만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군이. 네. 그래서 이 국군이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 질문에 누가 명쾌하게 답할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님이십니다. 네. 네. 그분이 지금 대통령을 하시고요. 네. 정말 많은 정책을 발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없죠.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점점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네. 정말 대한민국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큰 역사적인 일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부강한 우리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였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빚을 잃은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국군을 여쭤볼 때는 왠지 삼성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국위선양 하는 거는 기업인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를 계획을 세우고 신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년사를 하고 신년의 계획을 세워서 국민한테 안심을 시켜줘야 돼요. 신년 계획사에서 쭉 브리핑을 했을 때 정말 현재의 대통령이 작년 한 해를 넘겼으니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읽었겠구나. 네. 그러면 저런 브리핑을 우리한테 해줘도 정말 마음에 와닿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 신년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신년사 우리 대표님은 들어보셨나요? 아니 응? 없죠. 네.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세상에 신년사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선생님. 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인은 다 양력을 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요. 제야의 종을 외쳤습니까? 올 한 해 마무리한다고 제야의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큰 태양이 떠오르는 걸 기대를 가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고 제야의 종을 친 거예요. 종각에서요. 그런데 과연 종은 쳤습니다만 새로운 큰 정말 태양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올 한 해조차도 네. 5년 계획, 3년 계획, 2년 계획도 아니고 올 한 해의 계획조차도 어디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쵸. 어디서 믿고 누구를 믿고 우리나라는 의원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습니다. 많죠. 그렇게 많고 많은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우리의 세금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다 세금을 내니까 그분들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 월급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에서 나가죠. 세금에서 나가죠? 땅 파서 안 나옵니다. 대통령이 말 잘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방송국에 출연해가지고 대통령이 방송료를 받나요? 아니죠. 대통령님 돈이 궁하신가 봐요. 방송도 자주 출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가요? 대통령이 방송 출연해가지고 뭐 얼굴 자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 나올 때 많습니다. 신년 계획 세우셔가지고요. 신년 계획 발표하시고요. 또 외국하고 교류해서요. 그분들 만나서 통화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나는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한 달이면은 제일 많이 나와요. 탤런트보다 더 많이 나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년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내가 대통령 돼서 1년이 넘어갔는데 2년 차에 접어들어서 나는 1년 동안 이런 걸 내가 실행과 가오를 겪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군이 절망적인 거죠. 완전히 절망이에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네.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가정에는 부모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모든 법안을 국회의원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키면
국민들은 그거를 다 따라갑니다. 그거 거역하면 구속됩니다. 구속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낼까?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살 수 있을까? 정말 저희는 대통령을 뽑을 때는 대통령이 국민의 아버지입니다. 이재명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민주당 아버지 아닙니다. 저 예전에 민주당 아버지라고 누가 불러서요. 이름은 서명하기 곤란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 사람 제정신입니까? 정신과 약 먹어야죠. 어떻게 아버지가 나옵니까? 하지만 대통령은요. 국민이 다 이렇게 턱을 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과연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건가? 저희 잘못하면요. 호적이 중국 차이나로 바뀌겠어요. 이러다가는 안 바뀔까요? 진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호를 가지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나라 꼴이. 그래서 너무너무 나라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요. 네.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말이 좋아서 대한민국 사람이지 정말 이대로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저희 시대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20대, 30대 청년들 과연 저희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빚에 허덕여서요. 어떻게 살겠어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정말 내 자식들 차이나 호적 올리겠어요. 네? 차이나 호적 올린다는 얘기는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얘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차이나한테 호적을 올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 외교 정책이 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한 나라의 수장이면 수장답게 정말 걸음걸이 하나, 몸짓 하나, 목 빳빳하게 어깨 가오 탁 잡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답게 모든 면을 정말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뭡니까? 나라가 없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가 없어지면 고위공직 그 사람들 망합니까? 아닙니다. 망하는 사람은 서민입니다. 국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우리 같은 만신네한테 무당한테 와서 점을 보고 구슬해도 아무리 운을 열어줘도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정치하시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자식을 키웁니다. 그걸 받아서 내 가정을 꾸리고요. 또 내 아파트에서 따뜻한 집에서 따뜻하게 자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삽니다. 그 돈으로 내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 정말 피눈물 나는 세금을 걷어서 받는 월급입니다. 녹입니다. 녹으로 본인들이 매달 급여를 받아가실 때 과연 이 돈이 어떤 그 돈인가 라고도 정치인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월급 통장에 돈 들어오면 그냥 나 오늘 한 달 일했으니까 나 월급 들어왔어 여보 이게 아닙니다. 당신네들 이렇게 피땀 흘려서 과연 일했습니까? 국민들은 정말 피나는 세금을 낸 겁니다. 죽어도 굶어 죽어도 정말 월세 낼 돈이 없어도 세금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좀 바라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국군이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국군은 나라에서 운영을 잘해야지 그게 국군입니다. 네. 운영을 못하면 바닥을 까는 거고요. 운영을 잘하면 우리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차이나 호적에 올라가기 아주 그냥 딱입니다. 네. 네, 그러니 정신들 차리시고요. 정말 저희 같은 국민들 정말 하나에서 열에서 20 나라에서 정책을 내세우면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다들 200%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정책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백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얘기네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반기가 좀 이제 흘러가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이제는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막혀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하늘도 너무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 앞으로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이제 하반기로 다시 갔을 때 그럼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을까? 구분에 대해서 이런 나라의 운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요. 뭐 일개 무당이 뭘 알겠습니까? 많은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멀쩡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멀쩡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지금 경기가 다 죽고 모든 이자율이나 모든 건 다 올라서 다들 중리산이 하는 판국에 높으신 분들만 살만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TV만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나란 일에 사실은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본인들 살자고 만드는 사회 아닙니다. 국민들이 있어야 본인이 분명들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만 생각하는지 정치하시는 분들은 생각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살기 위해서 본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투표나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뭔가를 해줄 것처럼 하면서 정작 돌아오는 거는 국민들한테는 세금하고 힘든 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에 지금 지쳐가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많이 끊습니다. 스스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지금 우리가 뭐 노인들이 지금 많은 우리가 지금 사회가 됐어요. 사실상. 노인복지 잘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지만은 그 노인분들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다 이렇게 경기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노인복지만 잘 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라 운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병원연에 올해는 전 나라 이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바가 이렇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신점으로 봤을 때 올해는 우리나라가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는가? 자, 불과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과 물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느 한 달이고 불이 안 나는 달이 없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장마철이라는 게 옵니다. 그죠?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마른 장마다 뭐 어떤 장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물로도 한번 휩쓸고 갈 거예요. 이게 한 해마다가 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올해는 물과 불을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러잖아. 옛날부터도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우제라는 걸 지냅니다. 비가 안 오고 하면. 그죠? 그리고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은, 나라님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임금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제상을 차려서 이렇게 하늘에 제를 지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하여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있는 나라인가? 지금 뭐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나라인가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나라 아닌가요? 왜 대통령과 영부인이 있는 나라가 되고, 정치하시는 분들 저는 생각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정치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 좌판지, 우판지, 옆판지 저는 이런 거 모르겠고요. 어쨌든 국민들을 누가 됐든 살려야 되는데 도대체 본인들 이웃만 챙기지 말아라. 그래서 올해 물불을 다 조심해야 되는 이 해운년에 제발 우리가 불이 어느 한 달도 안 나는 날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앞으로의 다가올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금 대비를 해가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각자가 본인 집안의 불 또 앞으로의 우리가 장마나 이런 거 지면서 물조심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정부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재명이 이끄는 우리나라가 네. 어떻게 보면 많은 또 논란도 많아지고 또 위기도 많아지고 하고 있잖아요. 네. 쭉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좀 큰 위기가 하반기에 한번 좀 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하반기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더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쁘다기보다는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나라님이 죄를 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죄를 지면 밑으로 자식이 받아요. 그죠? 나라님이 죄를 지면은 국민이 받습니다. 왜 나라님은 있는 죄라고는 다 지어놓고 그 죄를 국민들이 다 받고 있냐고. 저는 그게 화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하반기에 가가지고 본인 살아갈 것 같지만 지금 그 양반 두 다리 뻗고 못 자요. 편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두 다리 뻗고 편하다면 그건 사람 아니죠, 진짜로. 근데 이재명 정부도 반성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 가가지고 본인들한테 위기 있다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정치 이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하자고 국민 죽이지 말란 얘기 하는 겁니다. 본인이 빠져나갈 국리만 하고 있잖아요. 네. 왜 검찰? 왜 이런 거 왜 그렇게 합니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이게 또 점사 보시다 보니까 이게 또 기운이 또 올라오셔서 너무 열받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올해는 불물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해운년이니까 다들 각자 좀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게 이게 구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좀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진짜 그래요. 왜냐면 우리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나라 정부님도 이재명 대통령도 좀 본인 살기보다는 본인을 본인을 뽑아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인 죄를 국민이 뒤집어 쓰게끔 국민이 받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때가 되면은 아닌 건 아니라라고 판단하고 내려오실 줄도 알아야죠. 맞습니다. 꼭 끝장을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게 선생님 이분한테 언제라고 보십니까? 9월 음력으로 저는 볼게요. 네. 9월 10월에 이분들한테는 분명 위기가 옵니다. 9월 10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 사람을 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명줄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명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